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옵쇼. 자, 오늘 먼저 주제부터 알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주제 보시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과 직장인들. 집안일로 잠시라도 허리를 펼 새 없는 주부들. 잘못된 자세가 통증을 불러온다. 그런데 속근육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다? 몸 곳곳의 통증을 잡기 위해선 무너진 속근육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속근육 키우는 법. 오늘은 윤신향 요가 전문가와 함께 정통 요가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네, 보기만 해도 배우고 싶은 그 선생님이시죠. 저희가 모셨습니다. 속근육이 중요하다니까 속근육을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가 강사 윤신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인도에서 이제 요가의 정렬법도 배우고 이제 섬세하게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속근육. 속근육. 네. 흔히 우리가 겉근육이라고 하면 딱 눈에 네. 보이는 뭐 알통, 뭐 식스팩,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네. 겉근육. 허벅지 뭐 저기 쩍쩍 갈라지는? 종아리에도 알통이 있고. 그렇죠. 하트 네. 그려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속근육이라는 게 내 몸에서 안 만져지는 근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가요? 선생님? 네. 네, 이제 속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쪽 깊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겉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하였을 때 눈으로 네. 보이기도 쉽고 그리고 네. 손으로도 잘 만져집니다. 네, 속근육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좀 더 안쪽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과 뼈를 좀 더 안정적 있게 좀 더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집을 지을 때요. 이제 집의 겉 외벽이 이제 겉근육이라고 한다면 이제 속근육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큰 기둥인 속근육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안의 기둥 같은 속근육 정말 자기가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러면 대표적인 속근육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속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를 이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근육인데요. 이제 허리와 엉덩이 주변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은요, 척추와 골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엉덩이와 이제 허리의 주변의 근육은 내 척추와 골반을 안정성 있게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척추뼈 이제 옆에 바로 옆에 일직선을 곧게 뻗은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이제 척추와 이제 엉덩이를 좀 더 이어주는 장요근 그리고 이제 엉덩이 근육까지 이 근육들은 이제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잡아주기도 하고 바른 교정을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죠. 네. 갑자기 이렇게 똑바로 앉아 계세요. 아니, 왜 들켰나 봐요. 똑바로 앉아 계세요? 제가 네? 사실은 허리가 막 좋지 않아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늘 하는 얘기가 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근육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 이런 얘기 하는데 허리가 부실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 허리가 이제 좀 우리끼리만 안 좋다. 네. 허리가 네. 아팠었다. 한때 지금은 네. 아니고요. 속근육이 이런 분들이 조금 짧아졌거나 네. 아니면 좀 강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맞는지요? 네, 속근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속근육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척추도 무너지게 되고 골반도 마찬가지 이제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요가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보시면은 80%를 이제 상담을 해봤을 때 거의 허리 통증을 많이 안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상담을 통해서 혹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코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척추의 중심에 이제 속근육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허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허벅지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큰 근육인데요.
어떻게 보면 근육의 창고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은 이제 무릎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릎도 같이 약해지고 이제 손상을 입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조깅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등산할 때 혹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허벅지의 속근육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릎의 관절에 압박 부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이제 못 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쫙 빠지면서 근육이 그렇죠. 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실수록 허벅지 굵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속근육 상태가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 네. 판례를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속근육이 무너지면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3가지가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굽는 이제 그 자세예요. 오, 네, 우리가 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리가 척추 굽어요. 네. 주변의 근육이 약화가 되면서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중력을 계속 받게 되면요, 이 척추 사이사이가 좁아지면서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계속 더 실리면서 압박도 계속 받죠. 근데 엉덩이 좌골뼈를 받쳐주는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다 보면은 엉덩이 네. 뼈가 바로 바닥에 닿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몸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러니까 중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속근육들이 이제 무너져 있다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도 굉장히 몸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내 무게를 조금 더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곳, 뭐 팔걸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책상을 찾게 돼요. 네. 여기 이런데. 네, 그래서 그쪽에 기대면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쉬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솔직하게 예. 제가 다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허리도 굽어지고 앉아 있으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엉치뼈가 아프고 그리고 네. 자꾸 이렇게 기대게 되고. 아니 근데 솔직히 선생님 네. 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저희야 뭐 직업이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고 무너지죠. 이렇게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닙니까? 그래요? 네, 약화가 제가 되어 이상한 있으면 거군요. 네. 아니요, 네. 이게 좀 약화가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약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바르게 세워지는 이제 근육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세우게 되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세우게 되죠. 예. 네, 아. 이런. 네. 선생님은 안 힘드세요? 아까부터 사실은 이렇게 네. 쭉 이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해 보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있는데도 똑바로 있다는 거죠. 저는 무척 편해요. 아, 아니 저는 계속 불편하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내 근육이 이제 네. 강한지 약한지 이렇게 뭐 확인해 보는 그런 테스트가 없을까요? 간단하게. 네. 이제 허벅지 네. 속근육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동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MC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네. 저는 자신이 없는데. 네, 일단 좀 아무튼. 저는 네. 뭐 예. 네, 간단하다 하죠, 그러셨죠? 예. 네, 간단하다고요.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는 네. 걸로 해볼게요. 네, 일단은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이제 거기서 바르게 발바닥이 앉아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으셔야 되고요. 네. 양손을 앞으로 뻗으신 후에 그대로 네. 어깨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네. 팔짱을 끼고요. 어렵지 네. 않네요. 네, 여기까지 의자 괜찮죠? 끝에 앉으면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쪽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네. 네. 이 지탱하고 있는 다리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일어나 이거? 쉽죠? 임성민 씨만 잡아주세요. 네, 누구를? 임성민 씨. 아유, 왜 이게- 그게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돼요, 그게? 자, 하나, 둘, 셋. 다음 순서. 오! 와. 네. 여보 보고 역시, 있나? 역시 아. 살아있네요, 역시. 아. 아, 이렇게 저 이제 테스트하군요. 퇴근해도 되나요? 네, 진행하기 힘든데 이제. 저는 이게 예. 후달후달 거리는데. 아니 근데 이 테스트를 뭘 네. 하는 겁니까? 네, 이 테스트는요, 이 허벅지의 속근육과 엉덩이의 속근육이 서로 같이 도와줘야 하는 동작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속근육 테스트 하면서 네. 이제 하체도 볼 수 있고요, 상체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방금 하체를 썼지만 일어서는 과정에서 상체가 혹시 흔들리진 않았는지,
네, 그거를 봤을 때 네. 이제 허리가 이제 혹은 이제 상체가 많이 움직인다면은 이제 상체 그렇군요. 주변의 코어가 약화되었다는 이제 그런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속근육 상태를 또 테스트하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요. 화면 보시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매트 중앙에 서시고요. 두 발을 크로스 해줍니다.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그대로 발바닥 누르면서 올라오세요. 이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했을 때에 한쪽이 흔들리거나 한쪽이 올라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코어 근육이 한쪽에 틀어져 있을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쿠션이나 책 한 권을 자신의 배꼽 뒤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는데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하셔야 하고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세요. 이럴 때 윗등이 말리시면 안 됩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뻗고 왼쪽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했을 때의 한 세트. 이거를 총 5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뒤로 길게 더 뻗으면서 정수리를 앞으로 더 밀어내고, 이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책이나 쿠션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코어 근육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이게 떨어졌다면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속근육 진단도 했고 이제 처방을 해야겠죠.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뭐 책도 있고요, 벨트도 있고 막 그런데요. 네, 선생님. 네, 뭔가 또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아, 네. 이제 네. 오늘은 도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제 타다사나나 이제 산자세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선자세요. 선자세. 이게 아. 무슨 아행가 요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행가 요가라고 네.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이신데요. 아. 이제 아행가 요가는 네. 이제 몸을 조금 더 바르게 세워주는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행가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셔가지고요. 네. 주변에서 이제 요가를 하시라는 이제 권유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요가를 네. 오랫동안 이제 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요가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 부상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깨달음이 얻으셨는데 이제 몸을 이제 바르게 쓰고 속근육이 좀 약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 동작을 무모하게 진행을 하다가는 많은 부상을 입는구나. 이제 그런 그래서 네. 오늘 말씀하신 이 도구들이 있습니다. 초심자에게 네. 필요하고 네, 이걸 통해서 맞습니다. 자세를 잡는다. 네. 벨트로 자,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바로 가실까요, 네. 저희? 벨트가 네.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집에 책이 하나씩은 책부터.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책을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꽂고요. 네, 네.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네. 네, 이제 여기서 두 발을 붙이시고요. 네. 이제 집에 벨트를? 네, 벨트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벨트를 등 뒤쪽으로 감을 건데요. 네. 이렇게 감아서 감아서. 네. 앞쪽에 벨트 선을 네. 이제 길이를 맞추셔야 돼요. 길이를 맞춰요. 길이를 맞추고요. 네, 길이를 맞춘 맞추고. 상태에서요. 네. 그 벨트를 네, 어깨에 맞춰봐. 가방을 매듯이 아, 한번 가방 매듯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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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줍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아우, 네, 구명조끼. 네, 아, 무슨 낙하산 같아요. 네. 좋았어요. 네. 그 잡아당기면 됩니까? 혼자서 할 때는 원래는 네. 뒤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요거 혼자서 할 때 좀 어려우니까요. 아. 이제 좀 더 쉽게 왼쪽에 있는 벨트를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아,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네. 잡는 거군요. 오른쪽에 있는 네. 벨트는 왼손으로 잡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요, 또 화면을 보면서 또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타다사나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타다사나는 한글 이름으로는 산자세입니다. 이 벨트를 길게 늘려서 가슴 뒤쪽으로 보내셔서 가로 방향으로 둡니다. 벨트의 끝자락을 양손으로 잡으시고요.
내 어깨에 가방을 매듯이 뒤로 넘겨볼게요. 가로 방향으로 있는 그 스트랩 위에서 아래로 집어 넣으시고요. 왼쪽에 있는 스트랩은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스트랩은 왼손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책을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 넣으셔서 가운데로 모으는 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스트랩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쭉 당겨 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말린 어깨가 펴지면서 살짝 흉골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갈비뼈가 열리지 않도록 갈비뼈를 닫으세요. 배꼽은 당기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호흡을 5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척추가 위로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을 더 찾아보세요. 지금 스트랩을 이용을 했을 때에 이 감각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지 맨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볼 동작은 우따나사나이고요. 앞으로 숙여 내려가는 전굴 자세입니다. 초보자분들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작정 바닥으로 숙여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허벅지 안쪽에 마치 책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책을 허벅지로 잡고 있는 그 긴장감을 사용하시면서 양손을 골반에 짚고 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양손을 앞쪽에 의자를 잡습니다. 가슴을 천장으로 길게 더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는 천장으로 밀어 올리고 앞으로 숙여 내려가는 느낌이 아닌 팔을 앞쪽으로 길게 기지개를 켜면서 내려간다. 상상해 볼게요. 길게 늘리면서 쭉 기지개를 켜고 자,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지개를 켜게 되면은 손만 바닥에 낮춰 나가면 깊은 전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내려가서 호흡 5번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느리게 호흡 길이를 갖게끔. 올라올 때는 똑같이 역순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척추 반만 펴고 정면을 한번 바라봤다가 의자를 끌고 오면서 양손 골반을 짚어 올라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행과 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신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